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지 풍수입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2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한 조국 전 장관이 22대 총선 출마를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24년 운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2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거의 법정 구속을 당하는데, 참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 이 법이라는 게 정말 형평성이 맞는 건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 판사들이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벌써 구속이 됐겠죠. 참 이런 거 보면 힘있고 빽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전무죄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유명하고 이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고 많이 한다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구속을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참 대한민국 이 재판부 판사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일 하나하나 벌어질 때마다 자괴감이 듭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뭐 죄를 졌으면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울분을 토하고 자괴감을 가질지 걱정도 됩니다. 자, 이분이 또 총선까지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의 운기로 봤을 때 올해 당선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감옥에 갈지, 그런 운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하겠다. 출마 방식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자 뭐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이니까 뭐 실제로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번에 재판에서 2년 선고를 받기 전부터 일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 대부분 출마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뭐 일단 이분이 이제 지역구 출마로 해서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비례대표 이쪽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분이 당선될지 안 될지는 뭐 4월 10일 날 선거가 있으니까 출마를 한다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 그러면 지금 선거일이 이제 정확하게 2달 채 남지 않았는데 2달 동안도 얼마든지 뭐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의 과거의 팬덤이라든지 또 이분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숨어 있고 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일정 수준의 표는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됐겠죠.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지금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재판 문제로 또 법적인 문제로 곤경에 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생기는 거고 치명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는 것은 아마 탐탁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뭐 99.9%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으니까 유불리를 따지겠죠. 이분이 개별적으로 정당을 뭐 차려서 신당을 창당하는 게 유리할지, 하지만 그거는 좀 아직 유동적이고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분이 운기가 과연 24년 어떻게 돌아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사주가 사실 그런 것도 참 그래요. 어떤 데는 뭐 65년생으로 나와 있고요. 어떤 데는 63년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치인이 자기 생년월일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물론 과거에는 주민등록 저도 이제 그 원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늦게 제가 이제 주민등록에는 올라가 있는데 과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등록상하고 실제 생년월일의 시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65년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분이 실제 생년월일이라고 합니다. 1963년 4월 6일생이고요. 부산의 해강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법대 대학원 나왔고요. 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조교실에서 이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뭐 군 법무관으로 갔는지 젊었을 때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법과학대학 공법학과 조교실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이분은 개묘년 병진월 그리고 김유일 임신시가 됩니다. 김유일 임신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사주하고 또 24년 운기를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현재 대운은 기유대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우자 자리가 굉장히 흔들리고 부딪히고 깨지는 그런 대운에 와 있고요. 그리고 올해 24년 갑진년 지금 선거가 또 4월 무진월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이라는 것은 이분의 겁재인데 물론 이 사주로 봤을 때는 약간 뭐 신약 사주로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신강신약을 따진다고 하면 다만 사주에 이분이 신시가 맞다고 하면 오행이 골고루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 오행의 조화 나름대로 잘 갖췄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병진월이니까 이제 우리가 텃밭 그 기토라는 것은 텃밭을 나타내는데 이 텃밭에 촉촉하게 뭐 꽃이라든지 나무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리고 또 하늘에 태양도 떠 있고 적당하게 수분도 있고 뭐 사주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일단 뭐 괜찮은 사주로 보입니다. 이런 사주 자체는 오행의 구성이나 또 음양의 조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나름 뭐 사주는 좋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계속 사람들한테 일부 팬덤도 형성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뭐 재물복 이런 거 모든 게 좀 갖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기묘 일주면 또 묘진 합이 되고 물론 이때 묘진하고 완전한 합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제 투합 쟁합이라고 그래서 이 진토가 인묘진 방합의 기운으로 돼야 되는데 또 양쪽에 이렇게 묘목이 있다 보니까 완전한 합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토 자체는 이때는 이제 목기로도 보지만 또 토기로도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묘신 기문관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보다는 상당히 권모, 술수 이런 거에 능하고 또 사람을 염장지르는 그런 말도 좀 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신금 자체가 신시라 그러면 또 상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염장을 지르듯한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분은 갑진년이면 갑기 합토 묘진 합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묘진 했을 때 이 묘가 양쪽에 투합 쟁합이 되다가 이제 진이 오면 완전한 또 묘진 합이 되겠죠. 그리고 갑기 합토가 돼서 이 정관이 와서 이 기토를 채갑니다. 이거 합거가 된다. 이제 뭐 또 천합지합이라고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다가 4월 달에 갑진년 무진월 갑진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거일이 갑진일이다. 그러면 이분한테 이게 유리한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 따진다고 하면 일단은 기묘일주에 갑진이 와서 자기를 해서 합해서 천합지합으로 끌고 가서 사라지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당선은 무효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갑진년의 운기 또 무진월 갑진일의 운기를 놓고 봤을 때 정관이라고 하는 거 국가기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합해서 끌고 간다 그러면 구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올 한 해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선거에 나오는 거는 자유지만 그 뒷일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다지 좋지 않고 국가기관에서 합과해서 끌고 가는 형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좋지가 않다. 더군다나 이분은 지금 편관도 있는데다 갑은 갑목은 뭡니까?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또 편관하고 또 묘진 합도 되고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일단은 국가기관으로 사라지는 운세다. 결국은 구속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록 선거에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잔파도는 일으키겠지만 큰 파도를 일으키지는 못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뭐 조국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조국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의 운세로 봤을 때는 올 한 해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어쨌든 대중들 국가기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운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진다는 것은 구속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운세여서 이것을 빠져나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조국 전 장관이 4월달에 총선에 출마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운세인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분의 올해 한 해 운세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속 시원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주의 운세가 그렇다는 거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국 전 장관의 운세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